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로만 이용할 수 있고 식당도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상인들은 또다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카페가 모여있어 평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 손님이 한창 몰릴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카페 안은 텅 비었습니다. 일부 카페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다르게 이번에는 개인 카페들도 시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가는 손님들이 대다수인 카페들은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원래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없을 거 아니까 아예 그냥 쉬는 경우도 많고 뭐 쓰던 직원이나 뭐 알바도 2주 동안은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웨딩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대부분 식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하객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50명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같은 건데 지금 뭐 100명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그냥 열어서 무조건 적자인 거예요, 지금은. 식당과 학원,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도 감염 우려에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혹여나 인건비와 임대료마저 내지 못해 가게 문을 닫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네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닫을 예정으로 막 돼 있던 집도 있을 정도로 현재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게 또 이제 여기서 또 격상이 더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힘들겠죠.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면서 끌어오르던 김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는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선 정부 발표를 비난하는 격앙된 목소리도 섞여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지인이 김포에 집을 산 비중도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김포가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분위기는 한풀 꺾였습니다. 집을 내놓은 사람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 자체가 뜸해진 건 사실이고요. 매도자들도 예전 금액을 고수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급매물이 출현하지 않을까 하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기싸움이 실제로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집값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가 하면 개발 호재가 남았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 자체를 아예 물러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김포에 부동산 규제가 웬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김포를 조정지역에 포함하는 이유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GTX-D를 언급했다가 이내 말을 바꾸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한강 신도시는 일단은 이제 교통에 대한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타 2기 신도시에는 일단은 다 발표가 되고 공사를 들어가는 입장인데 아무것도 없는 김포시에다가 도대체 이렇게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김포 규제 이후에도 파주 같은 인접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 규제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수능 시험이 2주가량 연기되면서 올해는 수능 실시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인천에서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수험생과 교육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 평일이지만 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없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고등학교가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지난 3월 6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25일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일선 학교들도 학생들에게 안전수칙과 수능일 행동 요령 등을 알리며 수험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죠. 방역이 최우선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주일 앞둔 상황에 시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러한 방역과 또 그 안정감을 갖도록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학생들한테 전파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은 모두 24,717명. 수험장은 57곳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수험장 2곳을 마련하고 학교 5곳을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별도 시험장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수능 당일 시험장 앞 응원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지역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수능 다음 날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 그리고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 대책을 마련했고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보건당국과 이제 수험생 중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 감염병 확산 추이를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172명까지 응시할 병상을 확보했다며 수능 전날 수험생 중에서 검사 대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한 수능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당장 실천해 주셔야만 안전한 수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올해 김포에서 가장 논란이 된 현안을 꼽자면 대학병원 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치 계획은 알렸지만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협상 과정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실무부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현황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경희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여타 대학과도 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대학과도 협의하겠다는 이 발언은 실무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내용이 공개되고 근데 저희는 시정연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수도 없이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지만 하나같이 답변을 누구 외에는 모릅니다. 과장님이 됐건 누가 됐건 누구 외에는 모른다는 걸 의원님한테 저희한테 설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유치가 성공할 확률이 저조하다라는 반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회는 집행부가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에서조차 현황을 밝히지 않는 점을 두고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경희대학교 의료원과 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협의를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자료로 비공개 문서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를 할 것 같으면 끝까지 들키지를 말든지. 의회는 대학을 비롯한 기업 유치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의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진행되는 모든 대학, 병원이든 대학교든 어떤 기업 유치든지 이거는 우리 집행부 또 이제 경제국장님, 우리 기업 지원 과장님이
선두로 하셔서 이걸 양성화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감추거나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의회하고 같이 가야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김포시의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포시는 절차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 중인데요. 첫 주자로 인천 이음버스가 선을 보였습니다. 인천 이음버스는 교통 소외 지역을 지하철역과 관공서 등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우리 지역인 부평과 계양 지역에서도 인천 이음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이음버스가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교통 소외 지역과 전철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 인천 이음버스의 역할. 우선 7개 노선, 14대의 버스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부평과 계양 지역에도 각각 1개 노선이 생깁니다. 부평 지역에는 삼산 서해 아파트를 기점으로 북의 종합시장과 북해역 등을 경유하는 인천 이음 61번 버스가, 계양 지역에는 교통연수원을 기점으로 경인교대와 임항역 등을 경유하는 인천 이음 71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선버스라든가 간선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골목에 어르신이라든가 또는 교통불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종료되는 한정 면허업체의 운수 종사자들이 인천 이음버스의 운행을 맡게 됐습니다. 면허 종료로 발생할 운전자들의 실업 문제도 함께 해결한 겁니다. 이런 골목길에 지금 버스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개통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 한정면허 기사들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로 지금 이음버스가 개통이 돼서 기분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천 이음버스의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습니다.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인천 이음버스를 18개 노선 42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바로 여행과 항공입니다. 매년 항공 수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던 인천국제공항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항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가상 콘텐츠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주 등에서 온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잠시나마 나들이를 떠나보시죠. 이정화 기자입니다. 비행기 창을 응용해 만든 설치물이 시선을 사로잡고 기내를 본딴 체험관에 해외로 떠날 수 있는 임시 여권까지 준비됐습니다. 주제는 가상으로 떠나는 여행. 과거 여행객들로 붐비던 공항이 전시회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상 공간을 통한 VR이라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시가 되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된 여권 수요 진행된 것이 참 아쉽지만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10여 편이 공개됐습니다. AR과 VR 형태 등을 혼합한 확장 현실, 이른바 XR 기술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이곳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정막만 감돌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지난 7월 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코로나19에 일부 취소되면서 전시하지 못했던 작품들. 이번에야말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게 공항이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또 세계 영화와 한국의 영화를 연결한 시냅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강화시키는 어떤 서로의 협업을 좀 만들어내서 전 세계 여행길이 사실상 모두 끊긴 가운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가상 여행 전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풍무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19일 감정평가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보상은 주민과 사업자, 경기도가 각각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계획인데요. 한편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 풍무역 일대 주거 용지와 공원, 대학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동현 의원 징계와 관련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동현 의원에 대한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위 활동은 오는 3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즉시 시작됩니다. 개발 방안에 대한 논란이 앞서 2차례 부결됐던 부천 상동 영상 문화산업단지 매각 동의안이 이번 정례회에서도 확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24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로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효율적인 개발 방식에 대한 찬반이 끝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안에 상동영상 문화산단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평 깡시장이 개폐형 공공 차양막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비가 와도 우산 없이 장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설치된 차양막은 불에 잘 붙지 않는 난연성 재질로 화재 예방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설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5년 전 화재를 겪었던 원미 부흥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천시는 24일 앞으로 시장 내 센터는 상인들 간의 소통 공간, 시장 이용 주민들에게는 쉼터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미 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년 전 중소벤처기업부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표현하는 기법을 미디어 파사드라고 부르는데요. 인천항 사일로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됐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등 지역 5개 기관은 지난 25일 인천항 7부두에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미디어 파사드는 너비 31.5m, 높이 48m의 규모입니다. 이미 인천항 사일로는 지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는데요. 이번 미디어 파사드 조성으로 보다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포시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해 지난해 10위에서 4단계 상승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36.99를 받아 종합경쟁력 순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포시는 행정이나 재정, 환경지표가 담긴 경영활동 부문과 인구, 보건복지, 교육문화지표가 담긴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 기준을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서가 함께 안전수칙 홍보에 나섭니다. 부천시는 26일 원미경찰서 등 관할 3개 경찰서와 함께 공유 킥보드 사용과 관련된 안전 안내문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사항 등을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포 지역의 한 병원이 코로나19 자체 검사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검사 시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김포 우리병원은 최근 환자 검체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 자격 검증 시험을 거쳐 코로나19 자체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